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공허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저자 강용수입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와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나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내일이 항상 기대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기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마음부터 청년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욕망의 어떤 그런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마치 이제 초가을 하늘처럼 욕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마흔은 이제 노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이 큽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데,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한 마흔쯤 되면 좀 마음도 좀 내려놓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친구가 느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젊을 때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주관도 강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개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람을 사귀는 것도 까다로워지고 자기 주장 때문에 오랜 친구와도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질수록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좁은 눈으로,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가 좁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당연히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좋습니다만은 억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려고 하고 또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이 고독할 때 고독한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근데 고독을 피해서 다른 사람으로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인간관계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남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런 인간관계가 사실 깨지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에게 이제 호감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랑도 하게 되고 허세를 부립니다. 허영심을 갖게 됩니다. 자, 쇼펜하우어가 허영심을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허영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린 쉽게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마음 털어놓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착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더 위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바깥으로 가서 유흥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런 노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즐겁습니다. 특히 내면이 풍부한 사람들은 지적인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특히 독서라든가 글쓰기, 아름다운 그림을 본다든가 하면서 술 먹고 놀고 하는 즐거움보다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에 혼자 지내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온기를 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말하는 지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상처를 준다는 그러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은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사람도 너무 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고라고 하는 말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예절입니다. 다른 비유는 시계추입니다. 시계추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양극단이 바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결핍, 한쪽은 과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파도 고통, 배가 불러도 고통, 단식도 고통, 폭식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점은 중간입니다. 적당히 먹는 음식 행복이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너무 적어도 고통, 돈이 너무 많아도 고통, 돈이 너무 없으면 노동을 해야 되고, 돈이 너무 많게 되면 돈의 가치를 모르고 따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할 일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점이 돈이 충족되는 시간입니다.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고 그 작은 돈으로 저금한다든가 하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부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없으면 고독하고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모태솔로는 외롭고 바람둥이는 피곤합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죠. 쓸쓸한데 무서운데 너무 많으면 시간 낭비에 돈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주 적당한 친구, 몇몇의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옆에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성공하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돈을 벌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공이라든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마 다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관계를 다 끊고 싶지만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도 안 좋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냉랭한 관계도 안 좋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다 해서 너무 이제 내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남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것도 다 시기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갖고 있고 외국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영심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을 갖고 뭔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거짓으로 허세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출세욕이 강하고 승진을 하려고 하고 하면서 아부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까먹는다고 쇼펜하우는 말합니다. 많이 벌었는데 흥청망청 그냥 쓰고 남에게 자랑하고 하면서 돈을 까먹기 때문에 결국 그 성공이 금방 원점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아무리 아부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정작 우리도 알 수 없고 그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짓 포장된 자신의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속지 않습니다. 쇼펜하우가 볼 때는 인생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생리학적 욕망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인 고통보다는 사회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질투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고통받기보다는 남이 더 잘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쇼펜하우가 말하기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것도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 대신 반대는 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 샀다면서 이번에 승진했다면서 어우 축하해 하게 되면 이런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생각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자신의 약점도 말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 믿고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그 고독이 이제 무서워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고독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하게 즐겨라.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40대 혼자 지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굳이 쇼펜하우는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산책도 좋고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조건에 따라가지 말고 각자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그 둘이 합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이 있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닙니다.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격인지, 성격이 행복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비관적인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징징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야 되고 자신의 지성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좋다고 똑똑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운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성격, 그리고 내가 어떤 지적 즐거움을 갖는지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쇼펜하우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는 부자들의 고통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고통은 없는 사람의 고통보다는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 많으니까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는 귀족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따분해가지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쇼펜하우는 부자들은 따분함을 못 견딘다 라고 합니다. 그런 그 비관적인 생각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쇼펜하우는 40살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해겔에 밀려가지고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기 때문에 거기서 녹아낸 자신만의 지혜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아마 쇼펜하우가 40살 때 그렇게 고생 안 했더라면 이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쇼펜하우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라면 저도 안 읽고 아무도 안 읽었을 겁니다. 근데 쇼펜하우는 그 깊은 고통의 바다를 경험하고 거기서 희망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에게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런 좋은 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